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디오 마이커피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너무 바빴어요. 너무 일도 많았고 해프닝도 많았고, 또 매장 일을 하면서 1인 다역을 하면서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찍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이번 영상은 앞의 영상과 이어서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의 내용은 창업을 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버려야 될 3가지와 꼭 지녀야 될 3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음의 준비는 했으니까 이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작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보통 반응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반응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친절히 조근조근 제가 안내를 드리면 그 다음 반응은 귀찮아 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힘든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귀찮은 걸 다 해야 돼?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카페 창업을 하려면 평균 1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큰 거금이 들어가는데 한두 달 정도 미뤄진다고 큰일이 나는 건 없거든요. 오히려 더 신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귀찮은 건 없거든요. 조금만 발품 받으시면 되고 연구하시고 분석하시면 되는 것들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좀 더 그런 부분을 돕고자 한 예를 들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카페 창업을 하려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적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카페의 목적성이 뚜렷한가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대형 카페나 초대형 카페, 그리고 뭐 테마 카페, 애견 카페 이런 걸 좀 배제하고 일반적인 뭐 디저트 카페인지 로스터리 카페인지 그러면 뭐 베이커리 카페인지 또는 브링 위주로 핸드드립이라든지 모카포트라든지 아니면 사이폰을 주로 하는 특색 있는 카페인지 또는 배달과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는 소규모 카페를 할 것인지 이런 목적성이 뚜렷한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또한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와, 이건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제일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점이 일단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 정도가 나왔다면, 그런 목적성이 뚜렷하다면 그 목적성에 맞춘 상권과 매물을 서칭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때부터 발품을 파셔야 돼요. 가보자마자 여기야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많은 곳을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본인이 잘 아는 상권 쪽으로 먼저 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말이야 베이커리 카페를 할 건데 아파트 단지의 주변에 있는 10평에서 15평 정도의 월세는 150 이상이 되지 않고 1층과 2층 정도에 위치한 매물을 찾고 있어. 그 정도의 카페를 하고자 해. 차후에는 좀 더 내가 잘 된다면 온라인 판매도 한번 고려하고 있어. 뭐 이 정도의 아웃라인은 나오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적으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더 모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본인이 하셔야 되실 거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카페의 목적성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어느 정도 그 규모와 내가 생각하는 목적성과 약간 매치가 되는 상권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에 맞춰서 몇 층 정도 1, 2층이면 될지 아니면 아예 3층 이상 그런 경우는 더 힘들어요. 보통 1, 2층에서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월세 정도나 아니면 보증금 정도는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판서할 화이트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워드 작업을 하기 전에
A4를 꺼내서 그 A4 위에 한번 적어보는 거죠. 초기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베이커리 카페로 해서 아웃라인을 목차를 잡아 볼게요. 먼저 거창하게 사업계획서라고 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차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제일 먼저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위에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베이커리 카페를 주제로 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사업 아이템. 그럼 당연히 아까 말했던 건 베이커리 카페라고 했죠. 만약에 본인이 작성하는 그냥 간단한 사업 계획서라면 뭐 구구절절 뭐 작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한번 내가 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거든요. 또는 국가지원금이나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PPT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포멀하게 베이커리 카페의 뭐 전망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베이커리 카페의 특색이나 어떤 아이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안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왜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지, 창업의 이유와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어서 뭐하게? 내가 뭐 해보니까 쿠키 굽고 케이크 만들고 하는 게 좀 재밌어. 그냥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이런 것보다는 사업 계획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죠. 왜 내가 창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 들어도 너는 창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베이커리 카페가 아주 적합해. 이런 좀 현실적인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위의 내용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전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베이커리 카페의 시장성이 어떻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시장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베이커리 카페가 참 많아. 하지만 나는 그에 맞춰서 비슷하지 않고 똑같지 않고 경쟁력을 가지고 내 방향성에 맞춰서 이 시장성을 조사했더니 나의 경쟁력은 이런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자 해.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좀 더 구체화가 되겠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비전도 제시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도 샛길로 빠지지 않고 본인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서도 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시작점에 있어서 카페의 메뉴입니다. 상품인 거죠. 본인이 오픈하는 카페의 상품이에요. 뭘 팔 건지. 뭐 메뉴가 되겠죠. 시그니처 메뉴와 그 메뉴의 매력 같은 거, 그에 맞춰서 상권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가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상품이니까. 그러면 이 상품과 원가와 본인이 만든 이 상품의 원가와 상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권 조사로 나왔던 토대로 해서 아주 적합한 가격 책정을 해봐야 돼요. 가격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 5,000원 할까? 한 10,000원 정도 받을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질적인 원가에 대비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이 이래.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 정도 가격으로 측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뒷받침되어진 이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상품군에 맞춘 내 메뉴가 매력적인지,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요즘 카페는 다 이뻐요. 비주얼적인 면에서요. 특히 베이커리는 더해요. 근데 그렇게 다 타 카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지를 본인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에 대비해서 가격도 정말 합리적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과 그리고 주 타겟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제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1, 2층의 상가를 생각하고 주 타겟층은 주부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권과 타겟을 맞추어서 인테리어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컨셉도 되겠죠. 무턱대고 나는 그냥 모던한 우드 느낌이 좋아. 근데 이게 내가 정작 계약을 한 상가의 이미지는 걔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 외관을 뜯어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본인이 계약을 하는 상가에 따라 조금 변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본인이 컨셉을 잡고 가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 걸 좀 구체화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규모가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초안에 그래서 10평에서 15평 남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규모. 그리고 아까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죠. 인테리어 컨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셉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상호명이 나옵니다. 카페의 상호명.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상호명에 본인의 철학이 담겨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카페 명만 들어도 이분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이런 철학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내가 좀 더 카페에서 확장의 사업을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온라인 판매도 할 거고 좀 더 뭐 컴퍼니로 뭐 기업화할 마음까지 있다. 그런다면 그냥 카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대충 특허 등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해놨거든요. 만약에 사업까지 크게 확장을 하신다면 이런 특허 등록도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대박이 났어. 그런데 다른 온라인 판매도 하고 걔를 브랜드화 시켰는데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만약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름을 뺏길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내다보시고 특허 등록도 한번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향성하고 시장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초반에 생각을 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음 6번째.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다 담고 오픈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럼 뭔가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상품을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나는 시작을 해. 그러니까 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홍보를 어떻게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시작 오픈하고 나서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다 할 건지 아니면 대행사 실행사를 또 한번 정말 써볼 건지. 그리고 또 실천이 필요해요. 대행사 실행사를 쓴다 할지라도 사장님이 본인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정보 수집과 특히 이런 실천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오픈하고 나서는 제일 기본적인 오픈을 하고 나서는 이 부분의 승패가 좌우지 되기도 해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7번째. 이런 내용들을 하고 나는 시작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이건 플랜 B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나는 오픈을 했는데 해보니까 녹록치 않아. 차질이 생겼어.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계획도 있으셔야 돼요. 어디서 틀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만약 이게 먹히지 않았을 때,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전략도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지 리스크가 최대한 줍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의도치 않은 방향대로 본인이 결심하고 선택하고 갈 수 없어요. 급박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 8번째.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요. 재무 계획입니다. 돈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다 좋아. 아이템도 좋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도 좋아. 너무 괜찮아. 아이디어 좋아. 그런데 돈이 없네? 그럼 오픈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본력이란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 창업 비용을 알아야 돼요. 초기 투자 비용, 창업 비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갈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처음에 일단 상가가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 건물을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권리금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변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인 월세금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을 했으니까 인테리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간판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럼 그 안에 직기도 넣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직기에는 일반적인 가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 같은 설비 같은 기계 설비 비용도 있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다 넣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재료비라든지 연구, 내가 하는 메뉴 연구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 다 있으셔야 되겠죠. 그게 많아요. 포스기도 있으셔야 될 거고, CCTV도 넣으셔야 될 거고, 인터넷도 하셔야 될 거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품도 있으셔야 되겠죠. 테이크아웃 잔이라든지 많아요. 잡다하게 잔잔하게 들어가는 잔잔바리로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건 있네요. 로고 같은 경우도 내가 아까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름이라든지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이름이라든지 로고 같은 것도 잘 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물려서 인쇄비도 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홍보를 대행사 실행사를 쓰겠다 그런 때도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접 다 해요. 돈을 안 씁니다. 그런 부분은 제 몸으로 직접 다 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오픈 창업을 일단 시작했어요. 그럼 또 뭐가 들어갈까요? 운영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이런 비용에는 내가 오픈해가 손님 많지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손님이 있고 오고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늘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그냥 조금씩 변하는 가변 비용이 있어요. 변수가 있는 가변 비용. 이 고정 비용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임대료겠죠. 월세. 내가 장사 안 됐다고 안 깎아줘요. 다음 손님 없었으니까 나 이번 달에는 50%만 줄게. 안 되잖아. 불가능하죠.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 있을 거고요. 인터넷 비용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가변 비용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재료비예요. 그래도 다행히 손님이 없으면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슬프지만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좀 하루 제가 날을 잡아서 다시 한번 이런 전문적인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한 번씩 들어가는 금액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비용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럼 당연히 이런 비용이 들어갈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충당을 할지에 대해서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초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그럼 창업 비용은 어떻게 내가 충당을 할 건지.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어떻게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처음에 이런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초기 비용이 거기서 나는 자본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럼 내 자본금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네? 안 되겠다. 그럼 뭘 할까? 당연히 대출을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투자를 받기도 하겠죠. 이에 따라 또 틀려져요. 이 투자 같은 경우도요, 뭐 개인적으로 뭐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받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보통 저는 이거보다는 지원금 같은 것 쪽을 겨냥해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 시나 국가지원금이 창업지원금에서 이벤트성으로 많이 나와요. 특히 연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서칭을 많이 해보시고, 그럼 서칭을 초에 하면 안 되겠죠. 그 전년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PPT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데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자료나 정보나 그리고 조사 같은 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 투자를 해줍니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차후에 제가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시 지원금을 뭐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좀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 운영이 됐어요. 그럼 아까 이런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수익금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매출이란 게 나와야 되겠죠. 비용을 생각했어. 그럼 매출금이란 게 나올 겁니다. 총 내가 파는 매출. 그럼 매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단가란 게 나와야 돼요. 이 객단가가 뭐냐? 아까 메뉴 가격을 측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권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유동인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상권 조사 분석을 통해서 매출, 일일 매출, 일매출, 월매출을 산정하는 거죠. 이 월매출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을 할지. 손님 와서 다시 찍을게요. 아이고, 지금 손님들이 연쇄적으로 와서 어디까지 제가 있죠? 이게 힘든 거예요. 1인 사업자는. 혼자서 북치고 야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이렇게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자, 이렇게 일매출과 월매출이 나왔습니다. 매출 부분이 나왔으니까 아까 비용을 뺐잖아요. 비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략적인 일매출과 월매출을 가지고 마이너스 당연히 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용 부분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가상가라는 부분을 많이 뺐어요. 기계를 산다고 해서 얘네들이 평생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조금씩 매일 조금씩 마이너스를 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머신 설치비가 다 해서 1,000만 원이 들었어. 그걸 내가 10년 정도는 쓸 거야. 정말 관리를 잘해서.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월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이 되는 게 나와요. 그럼 그걸 1로 나누면 당연히 비용이 되겠죠. 월로 나누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월로 계산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감가상각이 되더라고요. 10년을 했을 때. 진짜 10년을 써야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감가상각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많이 빠뜨리시는 게 뭐냐면, 이건 저 얘기인데 정말 사장님 월급입니다. 사장님 월급은 비용이라 생각을 안 하세요. 이거 비용이거든요. 이걸 다 빼야만이 이렇게 매출이 나왔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정비용, 가변비용에 이런 것들도 잊지 않고 다 빼셔야지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이 수익을 보시고 이렇게 나온 수익금이 손익분기점에 언제 도달할지. 손익분기점.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몇 번까지 했죠? 8번까지 했죠? 9번. 손익분기점의 예상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손익분기점 예상 일정? 추정? 예,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도달할지. 예,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네, 다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본전을 언제쯤 내가 터닝 포인트를 할지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거죠.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에 맞춰가지고 또 차질이 생겼을 때, 모든 계획들은 그에 맞춰 차질이 생겼을 때에 또
전략을 세우는 걸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손익분기점을 6개월 만에, 1년 만에 나는 터닝포인트를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말이야, 차질이 생겼어.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럼 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홍보를 어떻게 더 해볼 거야? 아니면 뭐 행사를 해볼 거야? 이런, 아니면 가격 부분은, 아니면 메뉴 부분은, 아니면 좀 더 운영을 좀 더 디테일하게 틈틈하게 하겠다. 이런 거 뭔가가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 가지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모든 사업계획서는 차질이 생겼을 때 플랜 B, C, D 이렇게 세워오셔야만이 뒷받침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으셔야지 본인도 리스크가 생겼을 때의 흔들림이 덜 하실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일단 약간 가이드라인만, 아웃라인만 잡은 거고요. 여기에 좀 더 포멀하게 작성하고 싶다면 더 많은 조사와 분석과 또는 뭐 설문조사를 해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객단가를 매기기 위해서 가격 측정을 하는데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상권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앱을 사용하시는 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 상권 주의를 맴도시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가격이 메리트를 느끼세요? 어느 정도면 투자를 하루에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내가 이런 걸 사 먹겠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들이 어떤 거예요? 뭐 디저트라든지 베이커리 쪽이 제일 선호하시는 아이템들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걸 뒷받침해 준다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사업 계획서가 되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도 그냥 나 열심히 해가지고 1개월 만에, 2개월, 3개월 만에 나 손익분기점을 해서 터닝포인트를 할 거야 라고 그냥 의심만 불태우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건데 안 될 수가 없어. 저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는 걸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빠진 게 있네요. 이런 전략 부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 관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네요.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맛으로 나는 승부를 내겠어? 나는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할 거야. 아니요.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이건 진짜 베이직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원래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카페는 맛 없는데 하나요? 다른 데는 불친절하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친절하면 당연히 좋겠죠.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 외적인 거를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내 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나 고객 관리 노하우, 나만의 고객 관리는 말이야 정말 맛있게 할 거야. 그리고 진짜 친절하게 대할 거야. 쉽지 않아요. 요것만 가지고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기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고객만의 리스트를 나는 작성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료의 특색, 그리고 베이커리 특색. 그분은 정말 산미나는 거 싫어해. 고소한 거 좋아하시지? 그리고 설탕은 무조건 넣어 드셔. 그 샷 추출을 이렇게 하는 걸 원하셔. 이렇게 개인한테 맞춰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나는 음료를 팔겠다. 이건 또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호주 스타일로.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가 본인만의 그 카페의 매력 포인트를 고객 관리 이 노하우에 넣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한번 세워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적립을 하는 거 있잖아요. 쿠폰을 조금 다른 카페보다는 다르게 특색 있게 했고요. 그리고 또, 고객님 한 분 한 분한테 되도록이면 제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진짜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고객님이 왔을 때 내가 음료를 그냥 먹고 간다가 아니라 대접을 받고 간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엄청 애를 써요. 소품 하나를 쓰더라도 그냥 음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음료 위에 또 다른 뭐 화분, 꽃병 같은 미니 꽃병을 들여서 그러니까 음료 위에만 데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쟁반 전체, 음료를 받는 서브를 나가는 이 쟁반 전체도 데코를 해본다든지 그런 뭔가가 아이템 하나씩의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사업 계획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대략적인 윤곽은 나오죠.
이런 목차를 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씩 보완해 가시면 사업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창업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신다면 좀 더 포멀하셔야 되고 뒷받침되어야 될 자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현실적이셔야 되고요. 구체적이셔야 됩니다.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 중심은 본인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작성을 하시다 보면 리스크들이 눈에 보여요. 그냥 그런 승패도 눈에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안 느끼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계속 나왔던 부분이 차질이 생겼을 때의 플랜 B를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럼 플랜 B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나한테는 메리트가 있고 매력 있는 상품이고 아이템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저 또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차질이 생겼을 때의 계획들이 많을수록 좀 당황하는 거라든지 기가 꺾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내용들에 보면 좀 아니신 분도 많겠지만 어색한 용어들이 처음 들어보는 낯선 용어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객단가라든지 고정 비용이나 뭐 가변 비용이 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용어 부분을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인터넷에 치면 검색하면 나와요. 좀 어렵게 안 쓰는 용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참신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올리려고 애를 써볼게요. 그리고 자주 올리도록 해볼게요. 몸이 한 두세 개는 됐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